이어서 슬기로운 투자 생활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승석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예, 오늘은 또 하루 만에 반등인데 어떤 점 주목해서 보시는지 투자 전략까지 알려주세요. 시장이 어제도 제가 전망했다시피 3,050에서 3,100 사이의 박스권, 그러니까 조정이 추가적으로 확장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아침에 드렸는데 어제 증시가 3,050 아래로 내려가면서 저도 긴장을 좀 했습니다만 예상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3,050에서 3,100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을 크게 짓누를 만한 악재가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승석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히 미증시 쪽 동향을 좀 보면요. 이제 어제하고 또 반대죠. 다우존스는 약간 밀렸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1% 가까이 상승. 이전의 주도주 종목군들이 다시 대부분 다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AI 주들 쪽, 이 화면에 보시면 이제 브로드컴, 팔란티어 테크, 메타는 좀 약간 밀렸습니다만, 엔비디아까지 해서 이 AI 관련주들이 전부 다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AMD도 같이 이제 동반 강세. 오늘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그동안 전방에 그 반도체 종목군들이 움직여도 별 미동이 없었던 이 장비, 그 다음에 우리가 소부장 하는데 소재 장비 쪽 종목군들, 반도체 쪽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오늘 아침에 좀 강세를 보이면서 괜찮았고요. 테슬라도 이제 또 뉴스 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 단락 하루 만에 또 반등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줘가지고 마감이 됐고, 그 외에 요즘에 보게 되면 미국 증시에서 가장 좀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이 감세법에서 이제 그 보조금 이슈가 제거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는 풍력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풍력주하고 태양광주, 그러니까 한화 솔루션 같은 종목도 요즘에 움직임이 좋은데 미국 쪽도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보여져가지고요. 이런 게 오늘 아침에 업종 간 특징이었고, 서클인터넷은 오늘 아침에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기술적 움직임 정도로 파악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증시 쪽의 움직임을 제가 자꾸 체크해드리는 이유는 늘 얘기 드렸다시피 요즘에 이제 우리 증시 쪽의 그 업종하고의 특히 첨단 기술 산업 쪽의 섹터 쪽은 특히 미국 증시 쪽의 움직임하고 연동된다는 점을 자꾸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 증시 쪽도 비슷하죠. 아침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만큼 일본은 지금 현재 굉장히 심하게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리광 부린다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나오면서 일본은 때리는 반면에 한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쪽 뉴스에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 쪽의 움직임이 양호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어제도 얘기드렸죠. 이제 완성차 쪽이나 이런 쪽 순환매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철강주 쪽, 철강주들도 오늘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이 지주사가 어제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들은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오늘 시장에서 지금 특징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들 종목군들의 주가가 움직임이 트럼프 쪽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온건한 태도를 취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지금 현재 관세 협상을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완성차 같은 경우가 관세 협상에서 피해를 본다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굳이 서둘러 매도하기보다는 그동안 손실이 좀 있었다면은, 아니면 신규 매수도 해도 완성차 쪽, 특히 현대차는 제가 볼 때는 한 24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철강주 쪽이 이제 그 관세 협상에서 가장 그동안 피해를 봤다면, 포스코홀딩스가 요즘에 좀 빠르게 좀 주가가 움직임이 좀 회복되고 있죠.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면, 그러니까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재료가 노출될 때는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는 있어도 그 이전까지 기대감 가지고 좀 더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트럼프 쪽의 이슈도 어쨌든 간에 우리 증시에 다 녹아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매를 맞았죠. 관련주들이 완성차 그랬고 철강주 그랬고 매를 맞았다면은 이제 악재가 설령 나와서 우리나라의 관세도 좀 심하게 다룬다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그게 큰 영향은 이제 없을 거라고 보여진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시장에 큰 악재가 없다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협상과 관련된 악재도 이미 시장에 충분히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거를 갖다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으로 본다면 이제 현대부템의 또 이제 폴란드발 그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현대로템은 지금 현재 아침에 강세 출발 후에 오히려 좀 전강후야. 그러니까 이제 방산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조정은 조정답게 좀 들어오고 있죠.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방산주는 제가 볼 때는 아직 끝났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종목 진단, 토마토 TV 오후 4시 프로그램에서 종목 진단하면서 한국항공우주를 갖다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수주 소식이 있을 때에 간헐적인 반등이 이제 나오겠죠. 간헐적 반등 나오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들이 당장에 지금 현재 시장의 주류로 올라서진 않을 거고요. 시장 전체는 지금 현재 판이 좀 뒤집혔습니다. 당장은요. 지금부터 만약에 3,100까지 3,050에서 3,100 박스권을 보인 다음에 그걸 탈피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제도 그 얘기 드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주도주가 좀 바뀌지 않을까 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가지고 방산주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종목들을 갖다 서둘러 팔기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정도라는 투자 의견은 저는 유효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오늘 7월 3일 이승석의 슬기로운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3,000 어제도 이 뭐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050선 정도, 그다음에 3,100선 정도 이 라인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한 차례 더 올라갈 거라고 본다. 그래서 오늘 이제 증권사 쪽 리포트를 보니까 어제 나왔던 그 3% 룰 상법 개정과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지금 3,700도 얘기 나오고 뭐 심하게는 물론 뭐 4,000포인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요 박스권을 돌파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의 목표 지수를 한 3,300 라인에서 그다음에 한 3,400 정도 사이 뭐 요 정도를 좀 반등의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당장은 아니고요. 당장에 막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 그거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7월 달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실적 발표를 서서히 지나가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뭐 한 달에서 8월 달 정도까지의 목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정도 지수까지 어쨌든 단기적으로 큰 조정은 없다는 게 제 현재 판단이고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목표 지수는 지금 당장에 올 하반기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8월 달 정도까지의 목표 지수 설정 한 3,300에서 한 3,400 정도권을 저는 목표 지수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이제 또 좋은 종목들을 찾아서 수익을 내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어제도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지주사하고 관련돼가지고, 어제 저희는 이제 회원 방송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회원분들한테 먼저 얘기 드렸고, 지주사를 좀 장기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원래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분명히 뉴스에, 그 3% 룰을 빼고 본회의를 갖다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 쪽에서 어제 한화가 이제 주가가 뭐 12% 이상 급락을 하는 등 그다음에 LS 같은 종목도 최근 주가 움직임이 좋았다가 급락. 근데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았고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은 오늘 이제 그런 종목들이 3% 룰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느냐. 뭐 SK 같은 종목도 그렇죠.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면은 5일선은 이탈되지 않았죠. 기술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제 뭐 우리가 흔하게 표현하는 눌림목이다 얘기하는데 뭐 그런 움직임 정도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쨌든 제가 이건 제 예상의 범주가 아니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건 뉴스에 따라서 그다음에 3% 룰이 만약에 빠질 경우에 대한 대비도 어제 다 말씀드렸죠. 그 지금은 이제 안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는 보유 혹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약 한 3,150에서 200 정도 올라가면 다시 지주사가 저는 움직일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주사를 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아까 저 앞에 모두의 설명을 잠깐 드렸죠. 삼성전자가 왜 주가가 강한지. 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그 평택의 P3를 이제 셧다운했다가 이제 올해 다시 재개를 했었죠. 공장 다 라인 가동을 했는데, 지금 이제 P4, P5, 그러니까 이전에 건축하려다가 중단됐던 이 공장을 다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지금 뭐 알려진 뉴스 뭐 동향을 보면은
다시 삼성전자가 HBM3E를 이제 가동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삼성전자 청택 공장을 갖다가 이제 만들고 HBM에 이제 참여하겠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HBM4하고의 이제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이제 끼어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을 증설을 다시 하고 공장을 다시 짓겠다 이런 뉴스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강세로 만드는 요인이겠고요.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당분간은 반도체 종목군들의 주가의 주도권은 하이닉스가 그동안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면 이제는 좀 바뀌어가지고 삼성전자 쪽으로다가 이 힘의 무게 중심이 좀 이동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반도체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삼성전자 쪽으로다가 좀 관심이 좀 이동하고, 물론 제가 하이닉스를 버리는 건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충분히 주가가 조정이 와서 한 26만 원 이하권으로 온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편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의 이런 이제 공장 라인 증설을 그러니까 다시 신축을 하겠다라는 거는 반도체 관련주들, 그러니까 소주재 쪽은 아직 좀 멀었죠. 소재나 부품은. 뭐 바로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품 장비 쪽이죠. 장비 쪽이고 또 아까도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쪽이 바로 장비 쪽인데 미국 쪽 증시 쪽에서도 오늘 장비 쪽 주가 움직임이 좋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게 되면 미국에서도 ASML 쪽의 장비는 꼭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국 쪽 증시 쪽에서도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을 좋게 만들었고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제 관련주 이 부품 장비 쪽의 주가 움직임이 좋아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를 좀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 한국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의원들이 40몇 명인가 뭐 서명하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로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가 되겠죠. 카카오가 오늘 아침에 주가 움직임이 최근 조정에서 조정 탈피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LGCN에서 계속 지금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조정보다 또 시장 조정보다도 먼저 선조정 받았고, 이제 바닥을 거의 다지고 있죠. 뭐 차트 좀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과연 한 발 물러서줄까가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만, 관세 협상을 지금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협상이라는 게 하나는 내어주고 하나는 다 받아오고 이렇게 본다면은 플랫폼법의 추진이 좀 뒤로 밀려진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이런 부분이 좀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나 주가 전망에 좀 부담 요인이었다면은 이게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나온 뉴스가 국내 증시 쪽의 관련 기업들에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과 투자 아이디어를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순석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리고요, 장 마치고 나서 오후 4시에는 저희 개장을 증권통을 채워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가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승석 전문가입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을 합니다. 2분기 실적 시즌 돌입 전략과 핵심 종목 추천하는 시간 될 것 같고요. 2분기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자세한 내용 이 시간 참고를 해보시고요. 개장을 해주시는 김민준 전문가는 김민준의 사이클 투자 이쪽 채널로 가셔야 됩니다. 김민준의 사이클 투자고요. 동일하게 4시부터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는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골라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